근데 남아공에서도 잠보 쓰나요? 아니요, 안 써요. 스와힐리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등과학 수업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김솔리고 우간다와 남아공에 무려 4년이나 있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에서 수업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게요. 저희 모두 지금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서 과학교과 가르치고 있지만 저희 또 아프리카 현지 학교에서 과학 수업했던 경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허혜경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2년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중학교에서 물리 과목을 영어로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많이 떨리고 신기했어요. 그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권희경입니다. 저도 허혜경 선생님과 2018년에 같이 탄자니아에 1년 동안 다녀왔는데요. 제 전공은 원래 지구과학인데 그곳에 지구과학이 없어서 화학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수업은 늘 기억에 남잖아요. 허혜경 선생님 거기서 교직 생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탄자니아에서 처음 수업을 하셨던 건가요? 네, 저는 탄자니아 학교가 첫 발령지인 셈인데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특히 수업 자료나 교과서 문제가 컸습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수업 내용을 전부 칠판에 직접 판서하며 진행해야 했거든요. 일일이 판서해서 가르치는 게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지금도 교과서를 엄청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아, 허혜경 선생님 진짜 교과서로 수업하시는 분이죠. 저는 그때 이후로 오히려 교과서 잘 안 쓰는 습관이 굳어져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게 됐어요. 권희경 선생님 지금 전자칠판 많이 쓰시죠? 네, 저희 학교에서는 전자칠판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디지털 교과서도 배부가 돼서 개별 피드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교과서가 진화하고 있는데 탄자니아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과서 없는 거 굉장히 교사 입장에서 부담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탄자니아에서 교사만 교과서를 갖고 있으니까 더 기본에 충실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학생들이 제가 칠판에 적는 거 그대로 따라 적으니까 판서도 더 선별해서 해야 됐고 시간이 걸리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세포 구조 같은 거를 미리 전지에다 그림을 그려가서 그걸 칠판 한 켠에 걸어두고 수업을 했는데 나중에 노트를 체크해보니 애들이 제가 화려하게 그린 그림을 열심히 따라 그리느라고 정작 써야 할 필기는 못 썼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맞아요. 아무거나 막 제시하지 않고 판서 부조화를 잘 해야겠다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노트 필기를 애들이 잘했는지 검사하는 게 굉장히 큰 일 중 하나였는데 종종 검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사진 몇 장 있는데 우리 그러면 학생들 노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보여주세요. 다 칠판에 직접 판서하신 걸 학생들이 필기한 거죠? 네, 너무 잘하지 않나요? 고체, 기체, 액체에 대해서 다뤘을 때네요. 저희 보통 화학 시간을 배우는 건데 여기서는 물리 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물질의 상태 변화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거기서는 이제 2학년 때 배웠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교육과정이 약간씩 다르고 수업하시기 전에 꼭 그 나라 교육과정을 찾아서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과목이라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이 전체의 흐름이 있어서 매일매일 교육과정 비교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남아공에서도 한국에서처럼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같이 통합과학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지나요? 중학교는 물화생지 다 같이 배우고, 고등학교는 이제 physical sciences라고 해서 물리랑 화학 같이 하고, 이제 생물은 따로 했어요. 아, 탄자니아에서는 물리화학, 생명과학으로 나뉘어 있었고 저는 화학을 담당했었어요. 역시 아프리카라도 국가마다 정말 다르네요. 교육과정 문서 말고 혹시 또 참고하신 자료 있었을까요? 네, 저는 주로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수업을 구성하였던 것 같아요. 탄자니아는 중학교가 4년 과정이고 각각 2학년, 4학년 때 국가시험을 시행해서 일정한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체계였거든요. 아, 진급 중심 교육이었네요.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고등학교 1학년 최소 성취 보장 교육이 생각나는데요. 아, 정말요? 근데 기출문제 유형도 약간 우리나라 거랑 많이 다르지 않나요? 네, 개념의 정의를 쓰는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달랐던 점이 그 점이었어요. 수능 문제로는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이었죠.
개념의 정의를 쓰는 문제가 국가시험에 주로 나오고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정의문을 달달달 외웠어요. 교사가 1단원부터 정의의 앞문장을 말하면 나머지 학생들이 안 보고 싹 외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개념을 이해하고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정의 문제 자체를 그걸 외웠는지 평가하진 않잖아요? 김소율 선생님, 남아공에서는 혹시 물리 수업에서 정의문 외우는 수업 안 하셨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힘의 정의 수업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의문을 이제 외워야 되니까 동작을 넣어가지고 막 율동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수업 장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와, 정말 생생한 모습이네요. 지금 김솔 선생님 말씀하신 거 딱 좋은 전략 같아요.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몸을 움직이고 말도 해보게 하면 훨씬 적극적으로 배우더라고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암기력이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읽고 금방 외우고 또 오래 머릿속에 기억해요. 처음에는 정의문을 외우는 게 이제 과학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제 생각해보니까 힘의 정의,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등학교 수업에서도 힘의 정의 저는 꼭 외우게 시키고 1년 뒤에도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한답니다. 과학 과목에서도 이제 개념 정의가 필수라는 것을 더 이제 넓은 시선으로 보면서 저도 좀 다른 교수학습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의적 개념 중요시하는 거 요즘 아이비 수업에서도 다루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근데 막상 보면 암기만 있지 않고 또 깊은 개념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벡터나 핵열 같은 개념을 우간다 중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 가서야 본격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고민이 진짜 많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배워야 될 내용 중에 우리나라 물리학 2에 나오는 돌림임의 개념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가르치다 보니, 이런 내용을 벌써 배우네? 할 때가 있었어요. 위계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돌림임의 개념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거기에 위계가 이제 다르다고 해서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게 틀렸다는 생각도 어쩌면 우리의 편견일 수 있겠더라고요. 네, 국가별로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포인트예요. 지렛대 같은 것도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공학자를 키우는 준비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점이 정말 생소했어요. 기술교육이 과학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했던 과학 수업에 대해서 좀 과학 교과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아프리카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로 수업 기기가 열악한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수업을 구조화하는 게 좋아요. 판서에 의존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칠판은 곧 학생들의 노트고 노트는 하나뿐인 교과서니까요. 두 번째로 여러 과학 개념의 정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세 번째로 그 나라 기출문제와 교육과정 문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랑 다른 나라 교육과정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시야가 더 넓어진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너무 많은 얘기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또 다음 차시에서 만나요. 안녕.